2026년 1월 15년간 베트남을 떠받친 거대 기업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3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200개 협력업체가 도산했고 한때 아시아 최고의 성장률을 자랑하던 베트남 경제는 순식간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삼성이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트남은 스스로 황금알 낳는 거위에 목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텅 빈 공장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삼성의 핵심 생산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50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됐고 전 세계로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2009년으로 돌아가 보면 삼성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던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었죠.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삼성 역시 베트남을 주목했습니다. 2009년 첫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17조 원을 투자해 북부 박린성과 타이응후엔성의 거대한 생산단지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트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9년 5.4%에서 2019년 7.0%까지 치솟았습니다. 삼성만으로도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했고 베트남은 삼성 글로벌 생산량의 60%를 책임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650억 달러, 한화로 약 8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체 GDP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삼성은 단순히 공장만 짓고 떠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직원 30만 명에게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했고 1200개 협력업체를 육성했습니다. 베트남 최초의 R&D 센터도 설립해 연간 500개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총리는 삼성을 경제발전의 구원투수라고 불렀습니다. 삼성 역시 베트남을 아시아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여겼죠.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환경 규제였습니다. 2018년 베트남 정부는 갑자기 삼성 공장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9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던 공장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2019년 베트남 세무당국은 삼성에게 과거 5년간의 법인세를 재계산하라며 추가로 3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합의했던 세금 감면 혜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기술자들의 입국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삼성의 핵심 기술진들이 베트남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노동법 개정이었습니다. 2021년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현지 직원 채용 비율을 85% 이상으로 강제했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을 3년간 매년 15%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트남과의 15년간 쌓아온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베트남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2022년 삼성 이재용 회장은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엔 수안 푹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향후 10년간 추가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려고 했죠. 베트남 정부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세금 문제 해결을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삼성을 완전히 분노하게 만든 그 사건은 2024년 3월 베트남 정부는 갑자기 삼성의 핵심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폰과 반도체 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베트남 정부와 공유하라는 것이었죠. 명분은 기술 이전을 통한 베트남 기업 육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30년간 축적한 핵심 기술을 그냥 넘겨달라는 것과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삼성의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그럼 베트남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2024년 7월에는 더욱 가혹한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부품 수입에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삼성 직원들의 거주 비자 갱신도 까다롭게 만들었죠. 이때까지도 삼성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은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협력업체 5곳을 갑자기 세무조사한다며 공장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삼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과 거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를 등 뒤에서 칼로 찌른 것과 같았죠. 2024년 10월 삼성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단 한마디로 베트남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처음에는 삼성의 철수 위협을 믿지 않았습니다. 15년간 85조 원을 투자한 기업이 쉽게 떠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협상용 엄포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삼성은 진심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베트남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핵심 장비들을 인도와 멕시코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했고 기술진들도 함께 이동시켰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삼성이 보인 모습은 차가울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마지막 협상 시도도 일축했고 심지어 베트남에 두고 갈 장비들은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0만 명의 삼성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200개 협력업체 중 800개가 6개월 안에 도산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던 박린성과 타이용 우엔성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했죠. 숫자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베트남의 수출액은 2025년 한 해 동안 1,30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7%에서 2%로 급락했고 실업률은 15%를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2025년 8월 응우엔 수안푹 총리는 삼성에게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복귀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답변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하나의 기업에 얼마나 의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존성이 깨졌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신뢰 파괴의 나비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베트남의 단기적 욕심이 15년간 쌓아온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베트남이 잃은 게 삼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의 철수를 지켜본 다른 외국 기업들도 베트남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LG, 현대, 도요타 등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베트남은 단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투자 친화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었습니다. 해외 투자 시 현지 정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죠. 삼성의 베트남 철수는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닙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그리고 그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베트남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계를 희생했습니다. 15년간의 파트너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죠. 이것이 바로 경제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트남 정부의 선택이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 후 선택한 새로운 투자처들과 그들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